군부대 안, 지아는 인명사고 보고서를 들고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상급자인 대령이 비웃음부터 날렸습니다. 엄마가 군단장이라고. 그래서 감찰이 올 건가? 그럼 나는 국방부 장관쯤 되겠네. 대령은 보고서를 테이블에 툭 던지고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처음부터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었죠. 지안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계급에 기대 본 적은 없었지만 대령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군단장 딸인 지안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엔진음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창밖을 보는 군인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고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령님, 사성 참모총장이 지금 이 부대로 온답니다. 그 말이 퍼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지안에게 향하던 조롱의 기세가 갑자기 멈춘 듯했고 방 안의 시선들이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떤 진실을 의식하는 듯 흩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부터 지아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멍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둔한 피로가 온몸에 쌓여 있었다. 침상 위에서 몸을 옆으로 돌릴 때마다 매트리스에서 미묘한 삐걱거림이 났다. 그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다. 사고가 났던 날의 소리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짧은 비명과 엉킨 발소리, 누군가 급하게 무전을 부르던 덜 떨어진 목소리, 그 뒤로 이어진 고요가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부대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다. 무겁고 조용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공기였다. 지아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으로 스며 들어오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곳의 공기와는 다르게 깨끗하게 느껴졌다. 차고 맑은 기운이 폐 깊숙이 내려가자 잠시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발을 바닥에 내딛는 순간 군화와 철제 사물함과 규칙적인 침상들이 다시 현실을 데려왔다. 생활관 불이 켜지고 하루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점호, 구령, 식사, 정리정돈. 그러나 지아는 알았다. 겉으로는 이전과 같은 하루라도 여기 있는 누구도 예전과 똑같이 숨쉬지는 못한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누락된 보고 이상하게 맞지 않는 시간표, 분명히 들었는데도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무전 내용들. 그런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부딪혔다. 아침 식사 후 중대복도는 소란스럽게 바빴다. 장교들의 구두 소리가 바닥을 부딪히며 길게 이어졌다. 지아는 팔에 서류철 몇 개를 안고 작전과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낮은 대화를 흘려듣게 되었다. 인명사고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누군가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더 건드리면 일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 사이에서 지안의 이름이 낮게 언급되었다. 단순한 호칭이었지만 듣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다.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귀는 저절로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붙었다. 그러나 그때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지아는 서류철을 가슴께로 껴안은 채 자연스러운 척 뒷걸음질을 쳐야 했다. 문을 연 사람은 작전장교였다. 그가 지안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보고서 준비 다 됐습니까, 중위? 지안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는 이미 여러 번 손을 탄 상태였다.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이후 조치, 장비 점검 상태, 근무자 명단까지. 표면적으로는 빠진 항목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안이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적으려다 지워둔 흔적이 머릿속에서만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오전 회의는 평소보다 길어졌다. 인명사고 이후라 더 그랬다. 지아는 테이블 옆 모서리에 차분히 서 있었다. 눈앞에는 각 부서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가장 상석에는 대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단정했으나 시선에는 묘한 날이 서 있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지 자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몇 번의 숫자가 오갔다. 탄약 수량과 인원 현황, 일정표, 교육 횟수. 그러나 숫자는 진실의 표면 일부만 보여줄 뿐이었다. 지아는 자료에 없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사고 직전 날밤, 피곤한 얼굴로 초소를 향하던 병사의 뒷모습, 비에 젖은 마당, 조명 아래에서 제복이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던 장면, 그리고 사고 직후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간 병사가 절규하던 소리. 여기까지 특별히 보완할 내용 있습니까?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시선이 천천히 자리들을 훑다가 지안 쪽으로 머물렀다. 질문은 모두를 향한 것처럼 들렸지만 지안은 그것이 자기에게 온 것처럼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짧게 숨이 막혔다. 지안은 잠시 망설임 끝에 손에 든 자료 뒷장을 살짝 더듬었다. 거기에는 적히지 못한 문장이 머릿속에서만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보고 누락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무게. 만약 지금 입을 열어 그 사실을 말한다면 이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누구의 얼굴이 굳어지고 누구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러나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상관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아는 알고 있었다. 작은 중이가 이 회의실에서 내뱉는 한 문장이 어떤 방향으로 번져나갈지, 그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서류를 챙기는 소리가 겹쳤다. 대령은 누구보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정리하는 척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지안을 불렀다. 중이, 잠깐 남으시지. 사람들이 하나 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갑자기 넓고 비어 보였다. 조금 전까지 여러 사람의 숨과 시선이 머물렀던 자리가 순식간에 공허해지자 지아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령은 천천히 지안 앞까지 걸어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종이를 2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고는 지안을 곧장 보지 않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침묵이 길어졌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숨은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사실 확인이 아니었다. 지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방향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협조적인지 아니면 귀찮게 하는 존재인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다. 지안은 짧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올렸다. 그럼 더 잘 아시겠군. 그날 상황에 대해. 그 미소가 끝나는 자리에는 묵직한 경고가 숨어 있었다.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혹은 괜히 나서지 말라는 암묵적 신호. 지아는 그 기류를 못 본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묵은 먼지가 더 두껍게 쌓이는 느낌이 들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었다.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선으로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부대 건물의 낡은 유리창은 바깥 풍경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흐려진 외곽선 너머로 초소와 운동장, 대열을 맞추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얇은 막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아는 침상에 잠시 몸을 눕혔다. 주변에서는 동기들의 소곤거리는 웃음과 잡담이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인명사고 이야기의 잔향이 간헐적으로 끼어들었다. 누군가는 이미 떠난 사람을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실수를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 밤의 근무 배치표가 왜 바뀌었는지, 그 변경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가 꺼졌다. 엄마의 이름이 연락처 맨 위에 떠 있었다. 한 번만 누르면 통화 연결음이 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아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서 떼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곳에서 견뎌야 할 일들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일로 바꾸고 싶지 않았다. 저녁 무렵 대대 상황실 앞 복도는 다시 분주해졌다. 사고 이후 상급 부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각종 일지와 출입 기록, 초소 근무표가 책상 위에 쌓였다. 지아는 눈이 시릴 만큼 자료를 들춰보다가 한 장의 시선이 멈췄다. 사고 전날 바뀐 근무 교대표였다. 짧게 적힌 수정 표시 옆에 대령의 서명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지아는 그 종이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작은 수정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끊어버린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서류 어디에도 그 수정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바뀐 경위에 대한 기록도 지시가 내려오게 된 배경도 없었다. 단지 결과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부대에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 막사 사이를 가르는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고 깃발을 거칠게 흔들었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늘어선 경계등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불빛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것들은 똑같지 않았다. 누군가는 잠을 자고, 누군가는 근무를 서고, 누군가는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인명사고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상급 부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누구도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리된 것 같다는 분위기였다. 흘러나오는 눈치로 보아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은 없어 보였다. 여기서 더 건드리면 이 부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윗선까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했다. 그 즈음부터 감찰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식당줄에서, 이어서는 복도 끝에서 농담처럼 오갔다. 누군가는 감찰이 와봐야 다 소용없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공식적인 통보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아는 사고 관련 추가 정리된 자료를 들고 다시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이미 몇몇 장교들의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 섰을 때 안쪽에서 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딘가 비웃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여군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서 유난히 차갑게 튀어나왔다. 지아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을 밀었다. 도입부에서처럼 보고서를 든 채 조용히 들어가게 될 그 순간이 이미 정해진 한 장면처럼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참모총장의 방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부대 어딘가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아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공기 속에 섞인 미세한 긴장을 통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르며 퍼졌다. 여러 쌍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손에 쥔 보고서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 무게에는 종이 몇 장이 아닌 말하지 못한 사실과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 진실이 함께 얹혀 있었다. 지아는 다음 날 오전 작전 통제실 앞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인지 몸이 둔했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파도처럼 반복되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의 어두운 진입로, 비에 젖은 흙냄새, 무전기에 끊어진 숨소리, 그리고 근무표의 얇은 붉은 선. 그 선 하나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지. 생각은 어느새 다시 그 자리로 흘러갔다.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안에서는 무겁고 낮은 목소리들이 흐르고 있었다. 상세 불명보고, 정정된 기록, 깔끔하게 정리된 수치들. 지아는 그 단어들의 가장자리에서 묘하게 뜨는 이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지만 정리가 되었다는 말은 언제나 절반만 진실이었다. 정리라는 말 속에는 원래 있어야 할 무언가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작전 장교가 나왔고 그 뒤로 몇 명의 장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은 회의 중에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손에 쥔 서류철은 유난히 반듯하게 잡혀 있었다. 지아는 작전 장교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중이, 조금 뒤에 대대장님이 찾으실 겁니다. 보고 관련해서 목소리가 무겁게 떨어졌다. 지아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알려줄 사람도 아니었고 말해줄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말 끝에 흐른 기류를 통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감찰이라는 단어가 이 부대 공기 속에서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아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군복 셔츠의 단추를 다시 채우고 단정하게 정리했다. 거울 속 얼굴은 전날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그늘처럼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고쳤다.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되는 날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려도 되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공기에서는 특유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자국들, 어디서든. 서류철이 넘겨지는 얇은 종이 소리, 낮은 음성으로 오가는 질문들. 그 음성들 사이에서 감찰, 상부보고, 누락 의혹 같은 단어들이 조용히 떠다녔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마치 벽에 부딪혀 잔향처럼 남았다. 대대장을 만난 것은 오전이 끝나갈 때였다. 사무실은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대대장의 표정과 닿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다가 지안이 들어오자 손을 멈췄다. 중이 사고 당시 근무자와의 대화 기록은 이것뿐입니까? 그는 얇은 몇 장의 문서를 가볍게 들어보였다. 지아는 그 기록에 없는 것들을 떠올렸다. 사고 직전의 어색한 정적, 누군가 무전을 하려다 멈춘 장면, 보고서에 없어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조그마한 이상함들. 지아는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정리된 기록을 따를지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기 위해 입술을 떠는 순간 대대장은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근무표가 바뀌었지요. 말투는 단정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누가 바꿨습니까?
지아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그 종이의 수정 표시와 흐린 서명은 이미 여러 번 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실을 지안이 모를 리 없었다. 대대장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부대 안 누구도 쉬운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였다. 확인 중입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진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남았다. 대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단단해 보였지만 그 단단함은 오히려 깨지기 쉬운 표면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햇빛은 조금 더 기울어 있었다. 부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고 먼지를 조용히 일으켰다. 그 바람 속에서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그 발자국 소리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관 근처 복도를 지나가던 중 지아는 두 병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감찰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으며 서로 작은 목소리로 추측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이미 명단이 내려왔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말이 허튼 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지아는 알았다. 이런 소문은 보통 사실이 멀지 않았을 때에만 퍼졌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부대는 이유 모를 정적에 잠겨갔다. 서류는 정리되어 책상 위에 정갈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진짜 기록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아는 책상 모서리에 놓아둔 근무표 사본을 다시 펼쳐들었다. 손가락이 수정된 부분에 닿는 순간 그날 밤의 어둠과 조명, 비에 젖은 땅의 냄새가 한꺼번에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누군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병사 하나가 지나가며 잠시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지안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 부대 모두가 같은 흐름 속에 놓여 있었고 그 흐름은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작전 통제실 쪽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이 울렸다. 지안의 이름이 명확하게 불렸다. 호출을 듣는 순간 공기가 살짝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막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조용한 정적처럼.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자료철을 들고 걸음을 내딛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부대 전체를 흔드는 움직임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파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아는 작전 통제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에서는 몇 명의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말들 사이에 긴장감이 끼어 있었고 그 긴장감은 마치 좁은 공간 안에서 천천히 증발하지 못한 열처럼 맴돌았다. 지아는 손에 든 자료철의 모서리를 더 꽉 잡았다. 손바닥의 온도보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얇은 빛이 복도 쪽으로 번져나왔다.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상황실 내부의 조명은 밝았지만 그 밝음이 사람들의 얼굴을 더 뚜렷하게 언짢아 보이도록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도면과 진술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펜 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진술 간의 시간대를 비교하고 있었다. 중위 들어오세요. 대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아는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몇 사람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의도적으로 감춘 것 같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지도 않은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대대장은 지안에게 한 장의 보고서를 건넸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고 당일 근무자의 이동 동선 말입니다. 그가 가리킨 문서에는 시간과 위치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지안은 그 정리된 항목들 사이에 숨어 있는 빈칸을 보았다. 표면은 깔끔했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안은 사고 당일의 기억을 더듬었다. 비가 내리던 초소, 젖은 철문, 무전을 잡기 위해 떨리던 손. 근무자가 이동한 이유는 기록보다 더 복잡했고 기록에는 없는 맥락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록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 동선이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얇게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펜을 쥔 손을 멈췄고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대대장은 시선을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이제야 시작되는군이라는 깊은 생각이 섞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안은 손끝으로 보고서에 표시된 시간을 따라가며 천천히 설명했다. 비가 점점 거세지던 시각, 초소에서 본 병사의 다급한 움직임,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진입로를 뛰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그 병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지안은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스스로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지만 진실이 뒤틀린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다.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서류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지된 것 같았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작전 장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근무표 수정 이유가 더 중요해지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대대장의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바로 그 떨림을 숨기듯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그 수정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확인 중입니다. 지안은 다시 근무표의 수정 표시를 떠올렸다. 얇은 붉은 선과 흐릿한 서명. 그 서명의 주인인 대령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짧고 무거운 파장이 스며올랐다. 그 파장은 사고 이후 부대 안에서 겹겹이 쌓여있던 침묵들과 이어져 있었다. 그때 상황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대대장님, 사령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감찰반이 내일 오전 부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고 누군가는 말을 삼켰다. 감찰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스쳐 지나가던 바람처럼 들렸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현실이 되니 공기가 더 차갑게 내려앉았다. 대대장은 짧게 대답했다. 알았다. 준비하겠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감찰반의 방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 보고 누락, 근무표 수정, 인명사고의 원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 끝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지안은 그 사실을 알았다. 이 공간에 있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상황실을 나설 때 바깥 복도의 공기는 더 무겁게 변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한번 흔들렸다가 멈췄다. 지안은 그렇게 멈춘 공기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입술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안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았다.
상황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는 조용한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감찰반이 들어오는 순간 부대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지안이 알고 있는 진실도 더 이상 조용히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감찰반이 부대 정문을 통과한 것은 오전 첫 근무 교대가 끝난 직후였다. 회색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는 동안 부대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그 선 위에서 조심스럽게 흩어졌고 장교들의 표정은 마치 한치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굳어 있었다.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찬바람이 제복의 옷깃을 스쳤고 그 차가움이 그녀의 어깨를 서서히 죄어왔다. 통제실에서는 감찰반을 맞을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다시 정리되고 각종 자료들이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리해도 어딘가 맞지 않는 빈틈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누락된 보고서의 흔적들을 떠올렸다. 사고 전날의 근무표, 흐릿한 서명, 이유 없이 바뀐 근무 순서. 그 조각들은 여전히 서로 맞물리지 않은 채로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는 느낌이었다. 대령은 오전 내내 통제실과 회의실을 오가며 지시를 내렸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짧게 무슨 말을 하고 돌아서는 동작마다 급한 기류가 묻어 있었다. 지아는 그를 멀리서 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감찰반 차량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말투도 움직임도 자잘하게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중위, 작전장교가 조용히 불렀다. 이 자료들 사실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묻더라도.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기록에 적히지 않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의미였다. 지아는 자료철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이 그 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말해버리는 순간 이 부대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누군가는 서류 뒤에 숨어있던 책임을 떠안게 되고 누군가는 오래 묻혔던 흔적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감찰반이 상황실에 자리를 잡자 문이 잠시 열리는 순간 내부의 분위기가 스쳤다. 차갑고 정확한 시선들이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고 그 시선들 사이에서 몇몇 장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지아는 그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며 들리는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규칙성 속에 다양한 마음의 떨림이 녹아 있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까지 왔다. 지안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실 안은 밝았지만 그 밝음은 사람들의 표정을 감추기보다는 더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감찰반의 한 인원이 지안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한 말투였다. 사고 당시 중위가 직접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부대 안에서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지아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안도의 숨도 아니고 두려움의 숨도 아닌 오래 눌러놓았던 기억을 꺼낼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맞서는 숨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에 젖은 땅, 흔들리던 조명, 다급하게 뛰던 병사의 발소리, 고무가 찢어지는 듯한 진동, 무전기의 짧은 끊김, 어둠 속에서 들려온 저음의 신호.
그리고 사고 직전 근무 교대가 예정보다 빠르게 변경되었다는 사실.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의 공백만큼은 분명 존재했다. 지안의 말이 이어질수록 상황실 안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다. 감찰반 인원들은 서로 눈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펜이 서류 위에서 움직이는 속도도 느리게 변했다. 대대장은 침묵한 채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숨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 그 눈빛은 단번에 읽히지 않았다. 말을 마친 뒤 지아는 당장 어떤 반응도 들을 수 없었다. 감찰반은 고개를 숙여 노트를 정리했고 잠시 후 단호한 목소리가 흘렀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표 작성권자와의 면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있는 몇 사람의 표정을 즉시 바꾸어 놓았다. 예상은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섰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더 무거워진 듯 했다. 누군가 서둘러 지나가며 서류철을 떨어뜨렸고 그 종이들이 바닥에서 잠시 떠올랐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지아는 허리를 굽혀 그 종이들을 주워주었다. 손에 잡힌 종이는 모두 얇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의 무게는 가벼울 리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짧고 예민하고 어딘가 불안한 울림이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지아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아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어제의 대면과 복도 끝에서 마주친 대령의 시선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았다. 불안과 피로가 뒤섞인 듯한 감정이 몸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오늘은 감찰반의 면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냄새가 폐 깊숙이 닿았다. 아침 점호 후 부대는 평소와 다르게 산만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는 평소보다 과하게 바지선 위를 닦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서류철을 손에 든 채 같은 줄을 반복해서 훑쳤다. 서로 말을 아끼는 대신 눈빛은 더 자주 오갔다. 어제 내린 감찰반의 첫 질문이 이미 여러 사람을 흔들어 놓은 듯했다. 그 질문들이 누구에게 향할지 알 수 없는 공포가 부대 전체를 눌렀다. 작전 통제실 복도는 더 어두운 긴장으로 차 있었다. 지안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회색 타일이 미세하게 들리는 발소리를 받아냈다. 몇 명의 장교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감찰 일정과 면담 순서, 그리고 근무표 수정권이 다시 언급되었다. 지안의 이름은 누군가의 입에서 아주 짧게 흘러나왔다. 들린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수축했다. 대대장의 호출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왔다. 지안이 문을 열자 대대장은 창문 쪽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다. 방 안에는 서류와 진술 기록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대대장은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보았다. 중이, 어제 말한 내용들 다 사실입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눌려 있었다. 지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예, 기억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시선을 천천히 떨궜다.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놓아버렸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감찰반이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말투는 단단했지만 어디선가 약하게 흔들리는 울림이 있었다.
지안이 방을 나서려 할 때 대대장이 다시 불렀다. 중이 한 가지. 그는 창문 뒤 흐릿하게 보이는 부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무표 수정? 그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아는 그 질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었다기보다 대답하는 순간 누군가의 이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침묵 속에는 포기와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감찰반과의 면담은 오전 늦게 시작되었다. 지안이 자리에 앉자 방 안의 조명은 은은한 빛을 띠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드러냈다. 감찰반은 침착한 말투로 질문을 이어갔다.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확인한 근무자의 동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아는 기억을 되살렸다. 비에 젖은 바닥, 떨어진 탄피 하나, 흔들리는 조명, 그리고 누군가가 초소 앞을 빠르게 지나가던 모습. 그 움직임은 불안하게 보였고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그가 이동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과 다른 증언들이 조금씩 드러나자 감찰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진술서를 꺼냈다. 그 서류에는 다른 장교의 증언이 적혀 있었다. 시간대는 지안의 기억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작지만 사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간격이었다. 지안은 서류를 바라보며 얼굴이 서늘해졌다. 면담이 끝난 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았던 복도는 이제 음울한 음영이 드리워져 있었고 군인들의 움직임도 예전과 다르게 조심스러웠다. 지아는 문 앞에 멈춰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지안중이가 뭐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말투보다 더 깊은 의심과 기대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지아는 본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다. 햇빛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 사이로 병사들이 지나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감찰반의 차량 근처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는 모습도 보였다. 어느 누구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들며 불어오고 있었고 그 잎사귀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을 흔드는데 충분했다. 지아는 짧게 눈을 감았다. 말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진실은 이미 입술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이름도 이 사건에 연결될 수 있었다. 부대 안에서는 작은 언급도 곧 소문이 되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닿을지 알 수 없었다. 지아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떼었다. 바람이 제복 안으로 들어오며 차갑게 스며들었다. 무엇이 옳은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 옳음을 당장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다. 사고의 기억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와 책임,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까지 모두 하나의 덩어리처럼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저녁 무렵 본부 건물에 다시 불이 켜졌다. 감찰반의 면담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듯했고 복도 깊은 곳에서 간헐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군단장인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자신이 지금 어떤 진실을 붙잡고 있고 그 진실이 이 부대뿐 아니라 더 큰 흐름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안을 묶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부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길게 이어지던 주저함이 아주 조금 멈추는 듯 했다. 공기 속에 묵은 정적이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세졌다. 초소 쪽에서 들려오는 전등의 진동음이 귓가에 스며들었다. 지아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이 소리가 멈추는 순간 부대의 진실도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크게 흔들릴까? 그녀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내일 누군가는 더 큰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지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마음을 다듬었다. 침묵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흔들리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한 걸음만 더 가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다.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더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지아는 생활관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람은 장가지 사이를 스치며 낮게 울렸고 부대 건물의 창문들은 희미한 빛만 머금은 채 잠겨 있었다. 감찰반의 면담이 시작된 뒤로 부대 전체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어디로 가든 사람들의 표정은 닫혀 있었고 발자국 소리는 조용했으며 말 대신 짧은 호흡만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본부 건물 쪽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급히 옮기고 있었다. 산뜻하게 정리된 종이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떨리며 쏟아질 것 같은 흐트러진 묶음이었다. 지아는 그 모습에서 불길한 징후를 느꼈다. 감찰반의 질문이 누군가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작은 기록 하나가 큰 줄기를 흔들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부터 숨기기 마련이었다. 상황실 안은 이미 분주했다. 장교들이 서류를 들고 빠르게 움직였고 감찰반 인원들은 테이블 위에 도표와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지안이 들어서자 몇몇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서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의 눈빛에는 묶여있던 긴장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감찰반 팀장이 지안을 불렀다. 중이, 잠시 이리로 오십시오. 말투는 평온했지만 목소리 밑바닥에는 무게가 깔려 있었다. 지안은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섰다. 팀장은 문서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놓았다. 근무표 수정권입니다. 이 문서들을 비교해 봐주십시오. 지아는 문서를 펼쳤다. 사고 전날의 근무표와 수정된 근무표, 그리고 같은 날 작성된 회의 기록이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감촉이 가볍게 떨렸다. 두 근무표 사이에는 작은 표시 하나가 있었고 그 표시는 다른 기록들과 맞지 않았다. 시간을 가리키는 선 하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수정은 당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엔 회의가 없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확실합니까? 지아는 기록을 다시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고 직전 근무자가 자리를 이동한 시간과도 맞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얇은 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다른 감찰 반원이 다시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지시는 회의 외부에서 내려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묻어났다.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상황실 문이 열렸다. 대령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굳어 있었고 걸음은 급했다. 그는 감찰반과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지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중이, 잠깐 나와보게. 목소리에는 억눌린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감찰반은 그를 말리지 않았고 방 안에는 짧은 침묵이 스며들었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령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낮은 웅얼거림이 다시 이어졌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전등이 차갑게 빛났고 바닥의 음영은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었다. 대령은 몇 발자국을 더 걸어간 뒤 멈춰섰다. 그의 어깨는 굳게 올라가 있었고 손등에는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중이, 어제 말한 내용들 잘 생각해보게. 지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은 순간 눈빛을 흩뜨렸다. 사고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잖아. 기억이 사람을 속일 때도 있어. 헷갈릴 수도 있고. 그의 말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다. 은근한 압박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중이, 나도 지켜줄 수 있는 선이 있어. 그가 지켜줄 수 있는 선. 그 말은 경고에 가까웠고 혹은 마지막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지아는 진실을 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감찰반이 누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서야 하는지. 잠시 뒤 통제실 쪽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지안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중이, 지금 바로 와주십시오. 지안은 대령을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대령은 그녀 뒤에서 한 번 숨을 들이쉬었지만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상황실 문이 다시 열리자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다. 감찰반은 새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문서는 다른 장교의 진술이었다. 시간대와 이유, 지시 경로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익숙한 이름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대령의 이름이었다. 지아는 문서를 바라보는 순간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감찰반의 시선이 서로 오갔다. 누군가의 손등이 떨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팀장이 말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근무표 수정 지시는 사고 직전 대령님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대령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밝혀져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누군가의 책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부대 전체가 아침부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조차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마주쳐도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흘렸다. 감찰반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지아는 생활관을 나서며 공기 속에 씌워진 묵은 회색빛을 느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서늘한 기운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 본부 건물 앞에는 몇몇 장교들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모두 표정을 감춘 채 감찰반의 부름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지안이 가까워지자 그들 중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그녀를 스쳤다. 말없이 지나갔지만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고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상황실 문이 열리자 감찰반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안 중이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방 안에 담긴 공기의 무게를 감추지 못했다. 지안이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문서들은 어젯밤 늦게 제출된 진술서였고 그 안에는 사고 전날의 세부적인 지시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감찰반 팀장은 한 장을 떼어 지안에게 건넸다. 대령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중위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안은 문서를 읽으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진술서에는 근무자의 이동 이유, 수정 명령의 시각, 그리고 그 명령이 누군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안이 보았던 그 붉은 수정 표시와 동일한 흐름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자국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대령이 들어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번져 있었다. 그는 감찰반을 향해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필요한 진술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대령은 테이블 앞에 서서 준비된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감찰반은 시간대, 지시 경로, 보고, 누락의 이유를 차례로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답변의 간격이 길어졌다. 어떤 질문에는 말을 멈추었고 어떤 질문에는 기록과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그 순간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듯했다. 감찰반 팀장이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근무표를 사고 전날에 수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혼란이라는 말은 그의 입에서 너무 쉽게 떨어졌지만 방 안에서는 그 말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팀장은 고개를 들고 말투를 조금 낮추었다. 지금 제출된 다른 진술들과는 다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대령의 표정은 더 깊게 무너졌다. 그는 문서 위를 바라보며 손등을 천천히 구부렸다. 감찰반의 시선이 그를 향해 조용히 꽂혔다. 그리고 그때였다. 상황실 문 너머 복도에서 낮고 단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그 발소리를 알고 있었다. 군단장인 어머니의 걸음이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멈췄다. 특별조사 요청건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감찰반과 대령, 그리고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군단장을 향했다. 감찰반 팀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은 테이블 위의 문서들을 천천히 훑었다. 보고 누락과 근무표 수정. 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군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진실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다. 대령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그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으로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조금 숙였지만 그 시선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군단장은 감찰반에게 말했다. 필요하다면 더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가도 좋습니다. 그 말은 사건의 흐름이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언 같았다. 대령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의 침묵은 스스로가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했다. 지아는 방 안의 공기를 바라보았다.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알 수 없었지만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방 안의 조용한 울림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감찰반의 조사 일정은 예상보다 더 길어졌다. 부대 전역에 퍼져 있던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고
건물 사이를 오가는 바람조차 조용히 눌려 있는 듯 했다. 지아는 회의실 앞 복도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을 들었다. 그 목소리들 안에는 조심스러움과 불안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하루 전 군단장의 등장은 흐름을 단단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 지나자 부대는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었고 서류를 옮기는 손의 속도도 느려졌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장막을 내려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다. 햇빛은 밝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묘하게 약해 보였다. 지아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운동장 한가운데 놓인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늘은 사람들 마음의 모양을 닮은 듯했다. 작전 장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중이, 잠깐 통제실로 와주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아는 걷는 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반복되었다. 이쯤이면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끝은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통제실 안에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이 다시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감찰반 일부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듯 보였고 방 안에는 대대장과 몇몇 장교들이 남아 있었다. 대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나 그 굳음 속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상부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안은 서류를 넘기며 목을 고르게 했다. 사고 전날 오후의 이동 경로, 교대 시간 변경, 비상 대기 인원의 배치 상황. 이미 익숙해진 내용들이었지만 다시 보는 문서 안에는 놓친 흔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대대장은 표정을 숨긴 채 한 장을 가리켰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 문제입니다. 그는 근무자의 이동 시각과 그때 무전에서 잡힌 짧은 혼선 기록을 함께 보여주었다. 기록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아는 그 안에서 작은 어긋남을 느꼈다. 기억 속 소리와 문서 속 시간의 간격이 서로 맞지 않았다. 아주 짧은 간격이었지만 그 간격이 사고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해 보였다. 대대장은 지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중이, 그날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까? 지안은 문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아는 기억 속에서 끊어진 소리를 다시 더듬었다. 다급하게 멈췄던 발걸음, 곧이어 꺼져버린 무전음, 초소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림자 같은 움직임. 누군가 무전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작전 장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굳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대대장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상황이 점점 하나로 연결되고 있군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감찰반 팀장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문서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갓 도착한 자료입니다. 상급 부대에서 보내온 내부 교통 기록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놓고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사고 전날 특정 인물의 이동 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아는 문서 속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 이름은 사고 시각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근무표 수정 시간과도 겹쳐 있었다. 대대장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안의 시선은 문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기록의 흐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웠다. 감찰반 팀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위님, 여기 적힌 내용과 직접 목격한 장면 중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깊게 흔들렸다. 장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대대장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다. 감찰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정리한 문서를 묶었다. 곧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단단하게 가라앉히는 듯했다. 대령님과의 대면 조사가 오늘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천천히 떨구었다. 복도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먼지 냄새가 공기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위치만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가 그 무게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생활관 쪽에서 짧은 경보음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며 말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령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아는 몸이 굳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뒤틀렸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고요는 때때로 폭풍보다 더 무거웠다. 대령의 사무실 앞은 이미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문 앞에는 몇 명의 장교가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도 전등은 희미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누구도 먼저 문을 두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안이 다가가자 장교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안 나오십니다. 안에서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밑에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감찰반은 잠시 뒤 도착했고 팀장은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문을 열겠습니다. 그 말은 공간을 가르는 듯한 울림을 남겼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스탠드 등이 비춘 내부가 드러났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서류와 펜이 흩어져 있었고 커튼은 바람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령은 책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면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손등은 힘없이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다. 감찰반 팀장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령님,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대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깊이 박아둔 듯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눌린 먼지처럼 무거웠다. 잠시 지나 대령이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저항도 화도 없었다. 오직 오래 버텨온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정적이 있었다. 그는 힘없이 말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지도 모르네.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히 휘어잡았다. 지아는 문 근처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대령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발버둥 치던 이유가 서서히 이해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임을 피하려는 욕심이라기보다 오래된 틈을 감추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마지막 순간 내뱉은 무력한 고백처럼 들렸다. 감찰반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대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올렸다. 그 눈빛 안에는 버티던 힘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무표 수정은 내가 했다. 사고 전 몇 시간 전이었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긴 시간이 끝났다는 듯한, 그러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흐르고 있었다. 진술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안을 단단히 눌렀다. 감찰반은 기록을 정리했고 대령은 저항 없이 그 과정을 따라갔다. 그의 표정은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는 아주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던 진실을 마주한 사람에게서 종종 보이던 표정이었다. 지아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지나가며 먼지를 가볍게 일으켰다.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닿는 순간 묵혀있던 공기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지아는 손끝을 접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것들, 말했던 모든 것들, 그 의미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복도 끝에서 군단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단정했고 표정은 침착했다. 그러나 눈빛은 명확했다. 그녀는 딸이 숨겨온 무게를 알고 있었다. 지아는 잠시 멈춰섰다. 군단장은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수고했구나. 내가 지켜낸 것은 사람이야. 기록이 아니라. 그 말은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지안을 감싸왔다. 지안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 걸린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무렵 부대는 다시 평소의 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운동장을 지나갔고 방송 스피커에서는 기상 나팔 대신 조용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왔다. 지아는 상황실 앞 계단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얇은 층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져 있었다. 사고의 전말은 아직 모두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부대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다. 지아는 손등으로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느껴지는 가벼움은 어쩌면 자신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생활관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는 길고도 무거웠지만 그 끝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호흡이 떠올랐다. 복도를 지나며 들리는 사소한 소리조차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닫으며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용했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 진실은 때때로 고통을 남기지만 그 고통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